넣어주세요. 너무 더러워서 무광차는 세차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네, 코나 아이언맨 세차를 마쳤어요. 무광차는 관리가 훨씬 힘드네요. 지금 일단 물만 뿌렸는데 아직 얼룩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런데 얼룩은 그대로 있어서 더 확실하게 닦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넷에 열심히 물을 뿌려봤거든요.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과연 물이 들어올까요? 본격 어그로 콘텐츠. 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물이 거의 들어오진 않았어요. 라디에이터 쪽은 조금 젖었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젖어 있는데 사실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 물이 들어오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 시승을 하고 있어요. 바로 현대가 내놓은 한정판 자동차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타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의 가장 풀옵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마블과의 콜라보를 통해 아이언맨의 특색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곳곳에 넣은 좀 재밌는 자동차인데요. 실제로 좀 타보니까 흥미롭긴 합니다. 우선 한정판이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주위 시선들을 좀 무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살짝 민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히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 겉모습은 아이언맨의 1세대 수트를 베이스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컬러 조합이라던가 무광 컬러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고, 그래서 좀 더 강인해 보이고 로버트 같은 단단한 느낌을 주는 외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아이언맨 에디션은 말 그대로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면부에도 보닛 위에 이제 마블 로고를 넣는다던가, 헤드램프에도 아이언맨 이름을 새겨 넣는다던가, 곳곳에 포인트를 살려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부에도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색다른 문양을 넣었어요. 좀 특이한 모양을 넣어서 차가 분명 일반 코나와는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후면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후면부는 또 테일램프 아래에 있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램프를 쓰면서 뭔가 그래도 차별화를 주긴 했습니다. 확실히 한정판 자동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차이를 뒀어요. 그리고 휠에도, 휠캡에도 아이언맨 마크를 넣었고, 휠 자체도 디자인을 조금 새로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만의 특색이 좀 느껴지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블랙 베이스에 레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있는 레드 스티치나 이런 레드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예요. 계기반을 보시면 그 아이언맨만의 뭔가 되게 입체적인 문양이 계기반 안에도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 때에도 LCD를 통해서 아이언맨이 나온다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치 자비스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색적이고 재밌긴 하네요. 이건 아마 코딩을 하면 일반 코너에서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 외에는 변속 레버 부분에 이제 아이언맨의 문양을 넣는다던가, 대시보드, 조수석 쪽 대시보드를 보면 토니 스타크라고 마치 친필 사인인 양 적혀 있는 것이 재밌게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는 일반 코나와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나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사실 변화가 없죠. 1.6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에 7단 DCT가 결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77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7 정도가 나오고요. 굉장히 경쾌하게 출력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 구성 자체가 물론 세팅은 조금 다르지만 아반떼 스포츠, i30 N9 그리고 K3 GT 등에 쓰고 있는 꽤 고출력의 유닛이기 때문에 또 최대 204마력까지 나올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이 좀 여유롭게 뿜어져 나오고요. 실제로 가속 성능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팍팍 튀어나갈 수 있게 세팅을 잘 해준 게 역력하고요. 그래서 가속 성능은 뭐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고속에서도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한 190까지도 충분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코나가 사실 보기보다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동급 SUV 가운데서는 최상위급의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해치백이나 세단들과 비교해도 주행 안정성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거나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도 꽤나 안정적으로 차가 달려나가는 걸 볼 수 있고 핸들링이라던가 하체의 움직임도 빠릿빠릿하게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나는 그 구동 방식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차이를 두고 있죠. 후륜 서스펜션이 2륜구동 모델의 경우는 토션빔,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데 물론 둘의 차이가 승차감을 논할 때에는 조금 급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운동 성능만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2륜구동 모델에 있는 토션빔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게 뭐 운동 성능이 부족하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핸들링도 재밌고 아무래도 아반떼 AD 모델부터 현대가 이런 하체 세팅하는 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코나에서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7단 DCT는 DCT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아무래도 더블 클러치 변속기는 수동 기반이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흔적들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어김없이 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꿀렁거린다던가 언덕에서 출발할 때 약간씩 밀리는, 물론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긴 하지만 차가 조금씩 꿀렁거린다는 느낌을 좀 줘요. 그래서 주행할 때 시내 주행에서는 좀 피곤한 게 느껴지고요. 이런 크루징 할 때나 뭐 국도 주행 시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습니다. 저는 차라리 출력을 좀 낮추고 CVT나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출력이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 아반떼에 쓰이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일반 오너들에게는 훨씬 더 잘 맞는 세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타이어는 차체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폭의 광폭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235mm급 타이어에 지금 18인치 휠을 넣었죠. 사실 차에 비해서 좀 넓은 폭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행 안정감이 뛰어난 이유는 타이어 세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승차감은 좀 딱딱한 편이에요. 뭔가 통통 튀고 약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커다란 휠 때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주행 안정감을 얻다 보니까 좀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휠 사이즈를 줄이던가 그게 아니면 서스펜션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차가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또 핸들링이 재밌는 것까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막 달리라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고 통통 튀어요. 그래서 차가 자꾸 타다다다닥 이렇게 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됩니다.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연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히지 않는 길에 야간에 좀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17.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6.7km를 30분 동안 달렸고 평균 연비가 17. 연비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40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400km 정도를 타면서 뭐 국도 주행도 하고 고속 주행도 하고 시내에서도 탔거든요. 지금 뭐 복합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차를 좀 타봤는데 평균 연비가 14.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터당 14.3km를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준이죠. 그래서 공인 연비보다도 실연비가 더 잘 나오고요. 가솔린 SUV를 겁낼 이유는 전혀 없겠죠. 리터당 14.3km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연비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살살 다니기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언맨 에디션이라고 하는 유니크함을 얻고 싶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격대가 사실 일반 코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언맨 혹은 마블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이 차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마블이나 아이언맨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거나 재밌는 차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일반 코나를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코나의 특성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사실 뒷좌석은 배려가 거의 없어요. 공간이 좁거나 하진 않지만 에어벤트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K3나 아반떼 같은 차를 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앞좌석에 타는 일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라면 추천드릴만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운전 시야가 세단보다 높고 그리고 운전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가속 성능도 상당히 넘치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속을 하는 맛도 좀 있고요. 그 외에도 승차감이 좀 통통 튀긴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에 의외로 잘 맞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코너를 꽤 높은 속도로 돌아 나가도 차가 뭐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브2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막 하이그립이나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잖아요. 좀 컴포트 성향을 가진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만족스러운 그립을 보여주는 건 차량의 기본기가 좀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편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려요.